네, 오늘은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1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 어제 밤에 하고 오늘 아침까지 어제 밤에 하고 오늘 아침까지 비가 좀 왔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그래도 이 배추한테는 아주 진짜 단비였죠. 배추를 살리는 그런 아주 귀중한 생명의 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마 오늘 했으니까 내일 이제 앞으로 이 비로 인해서 간밤에도 이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배추들이 나름 이렇게 자라줬는데 아마 2-3일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점점점 더 잘 쑥쑥 자라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 어제 심은 모종들, 그 땜빵한 모종들, 얘네들은 이 비로 거의 그 뭐랄까 생존하지 않을까, 잘 자라지 않을까 그런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풀들이 이제 그 제법 자랄 텐데 이제 풀들 잡아주는 김매기를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도 생각보다도 요 이제 막판에 심은 배추들인데 이거 뭐랄까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이 폭염 때문에 많은 배추들이 또 벌레에 의해서 그냥 잘려나가고 말라 죽고 한 게 많이 있었는데 요번 비로 그래도 이제는 다 뿌리를 내리고 안착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정도면 이제 남은 거는 풀 관련, 그러니까 김매 있는 거 하고 물 주는 거, 그리고 간혹 물구름도 주고 비료 관리. 아이고 하나가 어저께 안 심어졌어. 자, 그러면 기왕이 온 거 여기 저쪽에 아주 풀이 제법 났죠. 저기를 좀 저기 김매기를 조금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네. 비가 잠깐 멈춰 있길래, 그리고 땅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질지가 않아서 그 틈새에 한 고를 김매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김매기를 여기를 이렇게 지금 이밭 쭉 김매기를 했습니다. 요 김매기는 바로 요 괭이로다가 이렇게 파가면서 이렇게 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구멍을 내는 거죠.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면서 풀들도 다 잡아주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그 거칠게 그 구멍, 흙이 파헤쳐진 거는 바로 저 틈새로 뭐가 들어가냐면, 저 틈새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기 중의 공기가. 그러면 대기 중의 공기에는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수분도 있지만, 대기 중에는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대. 그러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바람 들어간다, 공기가 그럼 산소도 들어가지만 그 중에 78%의 질소가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 그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저 안에는 지금 그 수분이 많죠. 소위 말해서 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질소가 물하고 만나 가지고 이게 질산탱가 뭔가라 하여튼 이렇게 변한대. 그만 변하면 그 변화되어진 질소를 거기 그 뿌리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그걸 물고 저 배추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저기 배추 잎으로다가 다 저장해 놓는다 이거야. 그러면은 저장해 놓으면, 그렇지, 그렇게 뿌리로부터 질소를 이렇게 그 박테리아들이 받아가지고 위로 줄기와 잎으로다가 보내는가 하면, 저 잎은 다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영양소를 정말 몸체하고 잎으로다가 다시 저장을 해. 그러면 밤이 되면 박테리아나 잎은 광합성 작용 또는 박테리아들이 그런 어떤 움직임 활동, 그런 생산 활동을 멈춰. 걔네들 잠자는 거야, 이제 자. 대신 밤중에 낮에 그렇게 저장되어진 영양소를 저장되어 있다가 그거를 하여튼 소화를 해서 얘네들이 밤중에 이제 막 자라는 거야, 이렇게. 밤중에 자라는 거야. 낮에 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박사들이 얘기하는 아주 하여튼 박사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뭐 내가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서 김매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비료를 주고 뭐 하는 건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김을 매줘. 근데 만약에 김을 매줬어도 이 흙에, 땅속에 수분이 없으면 김을 매도 뭐 별 소용이 없는 거지. 수분이 없으면. 왜냐면은 그게 물에 녹아 가지고, 수분하고 만나서 물에 녹아서 그 질소가 다른 걸로 뭐 같은 변화가 돼서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게 녹아 있어야 된단 말이지. 물속에, 물에. 그러니까 물과 공기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야. 그래서 김매기를 할 적에는 지금 물이 저렇게 많을 때, 이럴 때 김을 매주는 게 제일 좋지. 그리고 이제 이따가 비가 온다? 그럼 뭐 대박이야. 이런 상태에서 비가 오는 거하고 이 상태에서 비가 오는 거하고는 달라. 네. 그거 확실히 다르더라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비 오기 전에 김을 매놓으면 아주 좋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이 땅이 젖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땅이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니까 김 매는 것도 편하지. 만약에 딱딱한 땅을 김을 매면 아유 그건 아주 힘들지 그건. 그래서 지금처럼 제일 좋은 거는 김을 비가 한번 와주고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상태에서 김을 메고 다시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아주 금상첨화지 그게.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을 매서 만약에 물을 줬다. 그러면 이제 비가 그쳤어. 비가 왔어. 그러면 비가 그치면 이게 날이 지나면 얘네들이 굳는다고. 굳으면은 그 땅속으로 공기가 유통이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이 일종의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물 수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질소라든가 이런 영양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을 못 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땅을 이런 식으로 김을 매줘야 돼. 그러면 김을 매줬는데 거기에 수분이 없어. 그러면 인위적으로 물을 줘야지. 그래서 그 김을 매고 그 다음에 아무리 못 있어도 2, 3일 뒤에는 물을 준다고. 그러면 물을 주면 그 물이 그 물기가 다 증발하는 기간을 한 3일 정도 잡는다면 물을 줬어?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 이게 딱 다시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졌어? 그러면은 그때 또 김을 매는 거지. 그래서 아주 짧게는 3일 단위로 김을 매고 3일 뒤에 물을 주고 3일 뒤에 김을 매고, 그게 뭐 4일 간격으로 되든 5일 간격으로 되든 어쨌든 짧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물 주고 김 매고 물 주고 김 매는 거를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는 게 이 자풀농법에서 작물을 키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작물 키우는 방법이야. 더디긴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웬만한 작물들에서 아마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거의 뭐 99%는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99%는 성공한다. 애초에 모종 자체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거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모종과 육묘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이런 방법으로 그 밭을 관리하면 그거는 거의 그 99%는 다 성공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된 가운데 간혹 그 작물을 전 주기가 90일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한 3번 정도는 웃거름을 주듯이 이렇게 거름을 주면, 비료를 주거나 웃거름으로 뭐 비료를 주든 하면 뭐 더 없이 좋은 거죠. 그러면 그건 기본이 공기 중의 질소와 물을 통한 질소라든가 산소를 줘도 나름대로의 그 성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옵션으로다가 더해준 용돈식을 비료를 주면 뭐 그건 100%지 100%. 2kg짜리로 성장할 배추가 3kg 4kg로 그만큼 더 좋은 양으로도 크고 숫자로도 많게 작물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추밭을 이 밭을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밭 전체를 다 김매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땅을 김을 매면 이게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풀도 있고 해가지고 다루기가 불편하지 당연히 처음엔. 지금 이렇게 물이 젖어 있어 가지고 부드러워서 그런데, 만약에 마른 땅이면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잘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주면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그냥 뭐 그냥 설설설설 해도 땅은 이게 다 이렇게 그 김매지는 건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 하는데 만약에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 김맨밭을 다시 김을 멜 적에 그 다음에는 1시간도 안 걸려. 그 다음에 할 적에는 뭐 더 쉽겠지만 한 3번 정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여튼 아주 간단해 그냥.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김매기를 해주면 우리 작풀농법 이렇게 비닐 멀칭하지 않고 풀을 활용한 자연 그 농법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하는 거가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 그리고 이게 이렇게 조금 이거를 조금 그럴싸한 뭐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뭐 인문학적으로 하든 이거야말로 우주와 땅과 농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공사를 하는 천일 합일 공사가 바로 김 매는 작업일 때 이게 바로 천지인이 하나가 돼서 작업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김 매는 이 순간이요. 이 우주의 기운을 땅속으로 넣어주고 땅은 그거를 받아서 작물을 키우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천지인이 하나가 돼서 공사를 하는 순간이 바로 김매기 작업이다. 이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체감하고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순간도 또한 바로 이 순간이야. 이 순간. 뭐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 감성과 이런 거를 이렇게 확장시키거나 내 마음에 그런 그 마음의 씨앗을 키우고 하는 그 훈련, 그런 교육의 장소, 훈련의 장소, 그런 것이 바로 이 밭, 그게 바로 밭인데 밭 중에서도 김을 맬 때 비로소 그러한 성과 정이, 심성이 바로 이럴 때 키워지는 거라고. 이럴 때 작물을 심고 풀을 베고 뭐 물론 그렇게 농사를 통해서 흙을 만짐으로써도 여러 가지 그 땅과 천지인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상적으로나마 느끼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씨앗을 키우기도 하지만 이럴 적에는 그렇게 교육받고 또 그런 순간에서 얻어지는 느낌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실질적인 그런 그 교육이나 만남을, 체감을, 느낌을, 각성을 바로 이 김매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요즘 뭐 치유농법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 그 프로그램을 보다 더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바로 김매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 당사자들이,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김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주 머리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몸으로 이해가 되고 체득화 되어질 때 비로소 김매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것도 감동적으로 와닿게. 근데 지금까지 이게 많은 그 교육 내용을 보고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다 봐도
김 매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김 매는 거를. 텃밭에서 뭐 어느 누군가가 하는 사람이 이제 간혹 하지만 이것을 이게 핵심이고 이게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그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원리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농사 현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친환경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이 보다도 발전하지 못하는, 정체되거나 아니면 뭔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되고 계획화되고 그 교육화되어질 수 있는 걸로 정리되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게 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비껴나가는 쪽에서는 많은 것들이 또 얘기되어지는 것은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아주 유용한 그 역할과 그 역할이 있겠죠. 근데 한편 이렇게 그 풀을 얘기하지만, 잡풀, 이 풀을 활용해서 농사 짓는 것과 관련돼서는 좀 더 뭐랄까, 좀 더 체계화된,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직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미흡한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중에 제가 주장하는 건 바로 이 잡풀농법에서, 그리고 잡풀농법에서 바로 이 김매기의 중요성을 저는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이죠. 이것만 잘하면 뭐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텃밭 같은 경우도 이것만 잘하면, 그래서 쉬워야 돼. 농사 짓는 게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러지 말고 김 잘 매고 물만 잘 주면 된다. 끝. 끝. 이렇게 단순화 시켜야 돼. 그래야 어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가 다 쉽게, 아주 쉽게 이렇게 농사에 도전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성과를 얻고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하는 거가, 이렇게 딱 정량화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농사도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관행농보다 훨씬 쉽네. 응? 훨씬 좋구만. 이렇게 될 때 친환경 농업이 일반화되고 발전하고 확산되고 보편화되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우면 못해. 그거는 그 소수 몇 사람들만 그 신념을 갖고 가치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일종의 그쪽의 세계에서만 하게 되면 발전을 못 한다고. 쉬워야 돼. 뭐든지 쉽고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결과물은 좋고, 이걸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한 역할을, 분명히 이게 지금 잡풀농법에서의 김매기가 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둘째 가족이 기다릴 것 같아. 세상에나. 네, 지금은 저녁 6시 20분 돼가네요. 오후에 또 마침 또 비가 오다가 그쳐가지고 잠시 또 이곳으로 달려와서 한 고를 김매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밭, 여기는 오전에 했죠. 오전에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지금 와가지고 이제 막 마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뭐 아까도 뭐 영상으로 남겼지만 김매기를 해주면 이제 뭐 풀 걱정은 안 해도 돼. 김 맬 때 풀을 다 잡아주니까. 그리고 김을 한 2번 정도 매주면 그때는 풀 잡는 거는 뭐 완전히 그 잡을 수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그 김 매는 거는 여러 번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는 그 자풀농법이라 하고 해도, 그리고 또 비닐 머칭을 하지 않는다 해도 김매기를 통해서 풀을 다 잡기 때문에 풀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리고 요거는 오전에 했는데 그 사이에 자랐어.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야, 분명히 김을 매니까 그 사이에 자란 거야. 이제 이제 내일 아침에 이렇게 보면, 내일 보면 이제 여기가 지금 상태가 이건 확대가 안 되는, 지금 상태보다도 아마 훨씬 더 이 배추가 그 사이에 크게 자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도 여기서 저기까지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건 많아도 그래도 조금 배추들이 자리를 잡아서 자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물이 나온다? 물을 열은 모양인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